솔직히 돈을 쓰는 건 즉각적인 재미로는 최고입니다. 그러니까 배달시키면 바로 오고, 그러니까 옷을 사면 바로 기분 좋아지고,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소비 쪽으로 쉽게 무너지는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돈을 잘 모은 사람 보면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돈을 쓰는 재미보다 돈을 남는 재미, 통장에 쌓이는 재미, 돈 버는 건 참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쾌감처럼 바뀝니다. 오늘은 돈 얘기를 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돈을 쓰는 재미보다 더 큰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하게 느끼실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돈이라는 건 뭐 쓰는 재미가 가장 큰 재미인데 뭐 이 쓰는 재미 이외에 다른 무슨 재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, 돈을 모으는 건 그냥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솔직히 돈을 쓰는 건 즉각적인 재미로는 최고입니다. 그러니까 배달시키면 바로 오고, 그러니까 옷을 사면은 바로 기분 좋아지고, 카드 긁으면 내가 원하는 걸 바로 가질 수 있는데, 이런 소비는 진짜 빠르고 자극도 강하고 재미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러나 반대로 돈을 모으는 건 되게 느립니다. 당장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. 그다음에 통장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뿐입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소비 쪽으로 쉽게 무너지는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재미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정말 돈을 잘 모은 사람 보면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돈을 쓰는 재미보다 돈을 남는 재미, 통장에 쌓이는 재미, 내가 안 흔들리는 재미, 이걸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. 이게 되면 돈 버는 건 참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쾌감처럼 바뀝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소비 재미보다 저축, 자산에 늘리는 재미들이 더 커지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부분은 사는 재미가 아니라 쌓여가는 재미를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야 됩니다.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쌓여가는 재미가 있어야만이 이 저축하는 재미 이런 부분들이 커져가 됩니다. 그래서 돈 쓰는 재미가 강한 이유는 바로 결과가 보이기 때문인데, 이 결과가 보이는 것들은 바로 결제하면 바로 사고, 택배가 오고, 먹고, 입고, 누리고, 사진 찍고, 이러다 보면 즉각적인 만족감이 오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반면에 돈 모으는 거는 너무 눈에 안 보입니다. 월급이 들어와도 조금을 남겨도 인생이 바로 바뀌는 것 같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재미가 안 붙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을 모으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재미를 느끼는 장치를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재미가 안 붙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은 그냥 통장 하나에 막 넣지 않습니다. 이름을 붙여서 넣습니다. 비상금 통장, 1천만 원 통장, 퇴사 자유 통장, 자유자금, 이렇게 목적을 붙입니다. 왜냐하면 사람은 숫자 자체보다 의미가 붙어 있는 숫자에 더 반응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월급 통장에 숫자가 132만 원이 있는 것보다 내가 회사를 더 버티지 않아도 되는 돈, 내가 급할 때 안 무너질 돈,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돈이 갑자기 다르게 보입니다. 즉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려면 그냥 저축하면 안 됩니다. 돈이 쌓이는 걸 보이게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모이면 체크하고, 300만 원이 넘으면 캡처하고, 500만 원이 넘으면 스스로 보상을 정해주고, 1000만 원을 달성하면 기록을 남깁니다. 이렇게 해야 통장이 더 이상 숫자 묶음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흔적입니다. 많은 사람들은 저축을 못 즐기는 이유는 돈이 안 모여서가 아니라 모이는 걸 느끼는 방식이 없어서입니다. 소비는 항상 눈앞에서 반짝입니다. 그러면 저축은 내 눈앞에서 반짝이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 순간부터 통장을 보는 재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소비 쾌감보다 사실은 짧다는 걸 몸으로 알아야 합니다. 사람들은 소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소비가 너무 좋아서가 아닙니다. 정확하게 말하면 소비의 기분이 얼마나 짧게 끝나는지 아직 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정말 사고 싶은 걸 샀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즐거움이 이어지나요? 처음엔 좋습니다. 분명 기분 좋아요. 그런데 며칠 못 갑니다. 새 옷도 금방 익숙해지고, 비싼 음식도 먹고 나면 끝이고, 갖고 싶던 물건도 며칠 지나면 그냥 내 물건이 됩니다. 즉, 소비의 쾌감은 강하지만 짧습니다. 문제는 그 짧은 기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돈을 쓴다는 겁니다. 나는 우울해서 하나 사고, 내일은 힘들어서 하나 시키고, 주말엔 나를 위해 또 쓰고, 이렇게 되면 통장은 계속 비는데 만족은 누적되지 않습니다. 반대로 돈 모으는 재미는
처음엔 약합니다.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. 처음에 5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고 100만 원 심심하고 200만 원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. 생각보다 안 무너지는 사람인데 내가 급한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아? 이 돈 있으니까 나 초조하지 않은데? 이때가 바로 돈을 모으는 재미를 시작되는 지점입니다. 이건 단순한 절약의 기쁨이 아닙니다. 불안이 줄어드는 쾌감입니다. 소비는 나를 잠깐 기분 좋게 해주지만 저축은 나를 점점점 덜 흔들리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듭니다. 이 차이가 몸으로 느껴지면 사람이 바뀝니다. 돈을 재밌게 썼던 사람이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껴지게 하는 순간 사실은 찾는 재미를 느껴서가 아닙니다. 내가 덜 불안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. 그 감각이 한 번 오면 사람은 소비의 짧은 쾌감보다 자산의 긴 안정감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. 세 번째입니다.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전략이 아니라 선택권을 사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많은 사람들은 저축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안 쓰고 참는 거, 나중을 위해 포기하는 것, 현재의 즐거움을 미루는 것. 그런데 돈을 모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 사람은 저축을 선택권으로 사는 일로 봅니다. 무슨 말이냐?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없습니다. 회사가 힘들어도 버텨야 하고, 갑자기 아파도 불안하고, 관두고 싶어도 못 관두고, 하기 싫어도 계속 일을 해야 하고, 급한 상황이 되면 무조건 흔들립니다. 반대로 돈이 조금씩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. 급한 일이 생겨도 버틸 수가 있고요. 사람에게 덜 끌려다니고, 회사에 덜 매달리고, 시간을 벌 수 있고, 급할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즉, 돈은 여러분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. 내가 싫은 걸 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힘입니다.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갖다가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여유입니다. 이걸 깨닫는 순간 저축이 갑자기 지루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즐거운 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. 왜냐하면 통장의 숫자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자유의 크기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. 이때부터 월급이 들어오면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. 이번 달엔 내 선택권을 얼마나 늘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것들이 정말 큽니다. 돈을 쓰는 재미에 빠진 사람은 대개 지금 가장 즐길 수 있는 당장의 즐거움에 집중합니다. 반면에 돈을 모으는 재미를 아는 사람은 미래에 덜 끌려다니는 기분을 갖다가 볼 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. 이것들이 훨씬 강합니다. 사실 진짜 부자 마인드는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탄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. 돈을 쓸 자유보다 돈이 쌓여서 생기는 자유를 더 크게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.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?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안 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닙니다.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.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끼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. 첫째, 모으는 돈에 이름을 붙이세요. 둘째, 숫자가 쌓이는 걸 자주 보세요. 셋째, 소비가 아니라 안정감이 커지는 걸 느껴보세요. 예전보다 덜 자신이 흔들리는 걸 볼 겁니다. 넷째,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산다고 생각하세요. 이 생각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. 저축은 포기가 아니라 불안한 미래의 나를 갖다가 덜 분단하게 만드는 투자입니다.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. 돈을 재미보다 더 크게 모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쌓이는 걸 눈으로 보이게 만드십시오. 둘째, 소비의 쾌감을 작고 저축의 안정감은 길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하십시오. 셋째, 저축은 참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사는 것이라는 걸 스스로 알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.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건 의지력이 아닙니다. 더 강한 재미입니다. 소비보다 저축이 더 재밌는 순간 돈을 모으는 건 억지가 아니라 오히려 굴러가기 시작하는 그 굴레에 포함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는 통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덜 흔들리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. 돈 쓰는 재미는 분명 강합니다. 하지만 짧습니다. 반면에 돈 모으는 재미는 처음엔 약해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만이 아닙니다. 내가 어느 순간부터 소비보다 자산이 더 재미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입니다. 그렇게 되면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모이기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